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한약의 제형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약의 제형이란 복용하는 한약 제제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약 그거 대충 약재 물에 넣고 끓여서 주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 산, 환, 고가 있습니다. 탕제라는 것은 물로 끓인 제형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열수 추출이라는 거죠. 열수라는 게 뜨거운 물을 의미하니까 뜨거운 물로 약재를 끓인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탕약입니다. 한약재를 끓여서 한약에 있는 유효 성분을 물로 녹여내는 거죠. 약재를 물로 끓여내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약재들은 한두 시간 정도 끓는 물에 끓이면 대부분의 유효 성분들이 용출됩니다만은 일부 방향성 약재들, 계피, 대황, 세신, 박하, 정향, 곽향, 소엽, 현계 등등의 약물들은 유효 성분들이 좀 휘발성인 약물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한두 시간씩 달여버리면 유효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나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약물의 성질에 맞게 약을 다 달이기 15분이나 30분 정도 전에 넣어서 잠시만 달입니다. 이렇게 약을 달이다가 마지막에 약을 넣는 것을 후하라고 합니다. 혹은 모료, 용골, 석고, 복령, 녹용 등의 약물들은 오래오래 달여야 유효 성분이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선전, 미리 좀 일찍 달이거나 아니면 아예 오래 달이기도 하죠. 산재나 환재도 있죠. 산재는 약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약으로 만드는 건데 산재는 휴대하기가 편하죠. 하지만 가루약의 특성상 먹을 때 물이 필요하고 입안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선호되는 형태는 아니죠. 환재가 좀 더 흔한데요. 환재는 알약으로 만드는 거죠. 크기에 따라서 미립대, 녹두대, 탄자대 등등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환재는 휴대가 간편하고 복용이 쉽고 맛도 비교적 덜 느껴져서 좋기는 한데 사실 하나의 처방을 산재로 만들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십전대보탕을 봅시다. 십전대보탕의 구성은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숙지황, 당귀, 청궁, 작약, 황계, 육계, 생강, 대조 각 4g인데요. 각 약재량을 4g만 해도 하루 복용량이 48g이 되죠. 그런데 환을 만들려면 곱게 분쇄한 약재를 뭉치게 해야 되잖아요. 이때 부형제라는 게 필요해요. 그냥 가루를 뭉치려고 하면 안 뭉쳐지잖아요. 그래서 꿀이나 밀가루, 쌀가루, 옥수수 가루 등 물과 섞었을 때 약간 점성이 생기는 음식 성분의 가루들을 함께 섞어서 환으로 모양을 만든 뒤에 다시 말려서 수분을 증발시키거든요. 이때 부형제가 전체 용량의 30%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십전대보탕을 환제로 만들려면 하루에 복용해야 하는 환제 양이 60g이 넘어가죠. 우리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알약의 양이 보통 3g에서 5g 정도인데요. 이걸 60g을 먹으려면 진짜 배불러서 못 먹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관과 휴대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제가 널리 쓰이지 못하는 거죠. 결국 한약 복용의 기준은 탕제가 되었습니다. 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고라는 것은 탕제를 오랜 시간 동안 중탕을 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농축시켜서 걸쭉하게 만든 겁니다. 요즘 대부분 알고 계실 경옥고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고의 형태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고를 만들려면 엄청 힘이 들었어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한의대생들이 아르바이트로 경옥고를 만들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2박 3일 동안 중탕하는 솥앞에 앉아서 교대로 지켜봐야 돼요. 중탕하는데 물을 제때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약이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완전 망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서
교대로 중탕하는 솥앞에 앉아서 물 부어주면서 밤새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현대화되어서 자동기계로 다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한약의 제형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 제형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농축탕약입니다. 이름에서도 바로 보이듯이 모든 탕약을 고를 만들듯이 졸여서 농축시키고 이렇게 짜먹는 제형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중탕에서 고를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든 작업이었다면 요즘에는 자동화된 기계로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졸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계만 있다면 농축탕약을 만들기가 아주 쉬워졌죠. 그런데 저처럼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특수한 질환에 개별 환자에게 맞는 탕약을 처방하려고 하면 약재 구성이나 용량을 제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축탕약은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개별화가 조금 힘들다라는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요. 약재 하나하나를 최적의 조건으로 탕전을 한 다음에 필요한 때에 각 약재의 용량만큼을 섞어서 개별 농축탕약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외국에 거주하시는 해외 동포들을 자주 치료하거든요. 예를 들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인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거죠. 그러면 진료 후에 약을 보낼 때 진짜 2, 3년 전만 해도 탕약을 그냥 보냈어요. 4주분 한약을 탕약으로 하면 무게가 6, 7kg이 됩니다. 이걸 미국으로 보내면 배송비만 25만원,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진짜 배송비가 너무 큰 거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긴 했는데 요즘은 이런 농축탕약의 형태로 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배송비가 5, 6만원 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외국에 한약을 보낼 때 이렇게 농축탕약의 형태로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가 제가 든 고민이 저는 사실 가끔 외국인 환자들도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들도 필요하면 탕약을 잘 먹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한약의 맛이 익숙하지는 않죠. 그래서 맛이 별로 안 느껴지는 환제가 알약 형태가 제일 좋기는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환제로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죠.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안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죠. 양을 줄이면서도 탕제를 기준으로 필요한 성분들이 모두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탕제의 성분 분석을 합니다. 모든 한약의 지표 물질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어느 성분을 표적으로 계량해야 하는지는 이미 연구되어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걸 성분 분석을 하면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이번에 분석한 한약의 지표 성분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목표가 생겼죠? 그런 다음에 농축환을 만드는데 농축환은 어떻게 만드느냐? 한약을 일단 탕제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탕제를 졸여서 농축탕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같은 처방을 가루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가루와 농축탕약을 섞는 거죠. 같은 성분의 농축탕약과 가루가 섞이면 일단 성분 변화는 없겠죠. 그런 다음에 부형제를 최소화해서 섞어서 환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약재를 달여서 탕제로 만들었을 때와 농축탕약과 가루를 섞어서 만들었을 때 유효성분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핏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보세요. 한약재 A, B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걸 끓는 물로 달일 때 100% 다 물에 녹아 나오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A 약재는 70%가 B 약재는 90%가 나온다고 합시다. 우리가 기존 동의보감이나 이런 의서들에 적혀있는 용량이 모두 이렇게 물에 녹아나오는 유효성분을 고려해서 약재의 비율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갈아버리면 유효성분이 100%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해버리면 환제로 만들 때 약재 A와 B의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래 탕제의 처방과는 다른 약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농축환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탕약의 비율로 해서 만들어 봤더니 이게
탕제 성분과는 비율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다른 비율로 농축환을 만들고 농축환이 나올 때마다 성분 분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탕약과 비교한 후 적절한 비율인지 조절을 하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농축환을 만들 때 가장 적절한 약재 비율과 적절한 용량, 하루에 농축한 몇 g을 먹어야 탕제 하루 분량과 맞먹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농축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하죠. 네, 그래도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한약의 성분 분석도 잘 되고 용량 분석도 잘 되어서 새로운 제형들이 속속 준비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농축탕약이나 농축환 같은 이런 제형들은 정말 휴대가 너무 편하고 잘 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도 너무 편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복용하기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사실 한국에 계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분들이야 그냥 전통의 방식대로 탕제로 복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술 발전에 가장 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간단하게 복용하시는 한약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년에 가까운 노력이 있었기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세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세부 유형에 맞는 맞춤 처방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처방들의 유효 성분들을 확인하고 분리하고 추출해내서 여러 가지 제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이 과정 속에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에서 만난 여러 교수님들과 동기 선후배님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서는 못 해냈을 것 같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신 경희대학교 이 교수님과 존경하는 최 원장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보다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장 이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